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는 순천 방문의 해였는데요. 올 한 해 순천을 찾은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성탄절을 기준으로 순천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이 1,002만 2,500여 명으로 1,0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어제 순천만 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 순천 1,000만인을 껴안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1,000만 관광객 돌파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 지역 이슈를 결산해보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올해는 여수산단 배출 조작 사태부터 역대 가장 많은 태풍, 충격적인 강력 사건까지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란 말이 어울리는 한 해였습니다. 2019년 지역사회를 흔든 사건, 사고를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초 여수산단을 포함한 235개 기업들이 측정업체와 결탁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청 앞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배출량 조작, 범죄 기업, 한학케미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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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태로 GS칼텍스와 LG화학 등 총 7개 기업 관계자들이 기소됐습니다.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까지 계속되자 산단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5호 태풍 다나스를 시작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 영향을 준 태풍만 모두 5개. 기상 관측 이래 한 해 가장 많은 태풍이 찾아오면서 지역의 양식장과 시설물이 초토화됐습니다. 잇따른 태풍은 유자와 굴 등 농수산물 작황에도 영향을 미쳐 농어민들의 시름은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섬뜩한 강력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여수 금오도에서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2살 박모 씨. 17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죄를 꾸민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순천에서는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36살 정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시인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왜 범행을 죄송합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한 피해 여성 아버지의 국민청원글은 34만 건의 동의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역 전문대들은 비리와 내용으로 몸살을 겪었습니다. 청암대에서는 현 총장의 해임이 적절한 절차로 진행됐는지를 두고 내부적인 논란을 겪었고 광양보건대 총장은 조카 채용 비리에 연루돼 해임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굵직한 사건 사고로 얼룩졌던 2019년 한 해. 다가오는 2020년은 큰 사건 사고 없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지역민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불과 열흘 전에 식수오염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분노한 제철소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겁이 나서 못 살겠다. 안전조치 가라. 이른 아침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들이 회사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24일 제철소 내 연구시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일부 공정에서 발생한 식수 오염 사고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일부 공정에서는 지난 13일 철판을 식히는 냉각수가 식수 밸브에 연결돼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부형이 발견돼서 아마 그 담당 파트장, 담당자끼리 메일은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업용하면 되지 않는다, 업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그 해당 공장 내 전체적으로 안 알려진 것 같고 조합원이 신고한 거는 한 10시, 저녁 10시 반경에 접수가 되고 그 이후로 우리 사무장이 전체 직원들한테 게시나 이런 메일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불안해진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냉각수가 식수에 섞여 들어간 6시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500여 명이었습니다. 다행히 불편함을 호소한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지금까지도 정확한 오염 범위나 기간, 냉각수 성분 등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마신 노동자들은 얼마나 위험한 물을 마셨는지도 모르고 있는 셈이다. 배관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되었는지 공개하지 않아 어느 부서 노동자들까지 물을 마셨는지 모른다. 노동자들은 벌써 2차례 식수 오염 사고가 발생했고 해마다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는 당시 오염수 공급이 확인된 공정 근로자들에게 안내를 했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발 사고 현장을 감식한 국과수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감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 지역 시민단체들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광양제철소에서 올해 들어서만 3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며 수익성 향상을 위한 원가 절감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게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설비를 점검해 교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의 후속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올해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강 역학조사 등의 4대 의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추가 안건을 논의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 민관협의체는 최근 여수산단 주변에 대한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2년에 예상 비용은 50억 원. 전남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조사 방법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만들면 협의체는 이를 검토한 뒤 공모를 통해 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2-3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개사가 먼저 부담해서 분담을 해가지고 4월 초에 용역이 발주가 되지 않을까. 환경 실태 조사와 건강 역학 조사까지 가시화되면서 협의체가 다뤘던 4가지 주요 의제는 합의점을 찾게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었던 위반 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는 참여기관 선정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4가지 의제에 대해서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공고안도 마련해야 돼요. 더 있다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공고안은 일단 논의가 안 됐고요. 다음 회의부터는 굴뚝 자동 측정 장비, 이른바 TMS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이 발표한 4천억 원대 환경시설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전문가들의 적정성 검토가 시작돼 이르면 다음 달 29일 열리는 13차 회의에서 검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순천 지역 분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볼 때 순천의 경우 28만 100여 명으로 상한선인 27만 8,900여 명을 넘어 세종시, 춘천시 등과 함께 분구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정하는 의원 정수와 인구 기준일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선거구 획정이 지역 총선 구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흥군이 민선 7기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 유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고흥군은 올 한 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등 모두 51건 1,875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유치한 것을 포함해 민선 7기 이후 모두 113건, 총 사업비 2,196억 원의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군은 특히 올해 공모사업 유치액이 지난 2009년 공모사업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향후 수년 동안 가용 재원을 사전에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법 시행 1년 3개월여 만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진상조사위원 9명의 임명을 재가했는데요.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여 만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진상조사위 위원 9명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전 국가인권위 기획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추천위원 4명, 자유한국당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조사위가 수행할 진상규명 대상에는
발포 명령 책임자와 헬기 사격 경위, 안매 장치의 소재와 행방 불명자의 규모, 북한군 침투설의 진위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관들에 대한 교육, 향후 조사 항목에 대한 토의, 그래서 조사 계획서를 완성한 이후에 즉각 현장에 조사 요원들을 파견해서 진상조사위가 쓰게 될 최종 보고서는 5.18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국가의 첫 공식 보고서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8차례 정도 정부와 국회 등에서 5.18을 조사했지만 국가가 인정한 공식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사가 끝난 이후에 나타나게 될 국가 보고서는 이제 국가가 공인된 보고서고, 이 부분을 만약에 무시한다든지 또는 훼손한다든지 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상조사위가 출범하긴 했지만 조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이 규정한 진상조사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길어야 3년. 80여 명의 조사 실무진을 구성하는 데 6달 정도가 소요되고 보고서를 작성해 채택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실제 조사 기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정권에 힘이 빠지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어 5.18 관련 기록을 보유한 국방부와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의 협조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정부 차원의 조사가 있었는데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비협조였거든요. 특히 군 조직의 비협조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 이제 관심은 그날의 진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상암초등학교 학생 1동 17만 원, 여수시 중앙동 8통 16만 5천 원, 순천시 도사동 학동마을 주민 15만 원, 여수시 중앙동 8통 여성경로당 14만 원, 여수 종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화 1동 10만 6,600원, 여수시 교동 아주주차장 대표 김철현 10만 원, 묘도동 온동마을 주민 10만 원, 미평동 11통 통장 윤영애 10만 원, 소라면 현천 1리 주민 10만 원, 중앙동 금광수산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체육회장 박선규 10만 원, 순천시 도사동 한경아파트 경로당 10만 원, 여수 양지초등학교 5학년 일반 학생 1동 7만 3,100원, 여수시 묘도동 도동마을 주민 6만 원, 미평동 8통 통장 양옥자 5만 원, 여수시 미평동 고락경로당 5만 원, 중앙동 돌산식당 5만 원, 우리네 식당 5만 원, 잠수기 수협 5만 원, 한창수산 신월상회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순 항쟁을 바로 알리기 위한 전문 역사 해설사들이 처음으로 배출됐습니다. 여순 11구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는 일기 수료자 42명이 지난 9월부터 4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어제 첫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사단은 퇴직한 지역민들로 구성됐으며 수료자들은 지역사회의 보탬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오는 2025년 물동량 목표치를 3억 7천만 톤으로 제시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중장기 경영 전략을 전면 개편해 오는 2025년까지 물동량 3억 7천만 톤을 달성하고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사업비의 6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확대와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해양 관광 산업 육성 등 12개 전략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암대학교가 지난 2015년 대학 인증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효력 정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암대학교 이사회에 따르면 교육평가 인증원은 이달 초 청암대를 방문해 현장 실사를 벌였고 그 결과 교직원 상습 해임과 복직, 주요 보직자의 배임금 변상과 징계 미이행, 이사회 파행 운영 등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인증원은 대학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1년 동안 대학 인증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암대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내년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주 따뜻한 복장 해주세요.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4.5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청주와 대구 등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의 추위도 실제 거리에선 영하 5도를 맴돌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풍이 다시 기온을 끌어올리겠지만 다행히 먼지가 짙어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늘 표정은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서는 빗방울이 스치거나 눈도 날릴 수 있겠고요. 휴일인 모레는 서쪽부터 낮에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밤에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해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가 호남과 제주도 쪽에 살짝 걸쳐 있는데요.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아침까지 눈이 날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방은 온종일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이 2도, 광주와 대구는 6도 선에 머물겠고요.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는 세미 한파가 몰려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